저는 지금 온라인 시작한 지 5년 됐는데요. 처음 시작한 계기는 50만 원만 더 벌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둘인데 눈높이 2개 시킬 수 있고 아파트 관리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눈 떠보니까 일이 이렇게 커졌긴 한데 지금 접근성이 제일 좋은 건 저는 온라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동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셀러입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은 쇼핑몰 하신 지 얼마큼 되셨어요? 지금 횟수로 5년차 셀러예요. 5년 차. 네. 그래도 오래 네. 살아남으셨네요. 구사일생했죠. 네. 그러면 대표님은 일단 쇼핑몰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쿠팡 로켓크로스라고 해서 중국에서 사입해서 예. 물건 넣는 거 하고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올웨이즈라는 폐쇄몰에 맞아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켓 그로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켓크로스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쿠팡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왜 저희가 쿠팡에서 물건 사러 들어가면 로켓 배송, 뭐 판매자 로켓이라고 배지가 달려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걸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그냥 올린다고 팔려요. 어때요, 좀? 올린다고 팔리냐? 안 팔리죠. 그러면 그 나름대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쵸. 어쨌든 뭐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네. 트렌드도 봐야 되고 소비자의 니즈를 좀 파악해서 물건을 소싱을 잘 하셔야죠.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쿠팡이랑 올레이즈 하는데 매출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저는 시즌 제품 위주로 팔고 있고 뭐 안 나올 때는 8천, 많이 나올 때는 1억 5천 왔다 그러면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아니면 직원들 있으세요? 알바 분들도 계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한 3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월 매출이 쿠팡에서 1억 정도 나오면 순이익은 얼마 정도 되나요? 순이익 진짜 천차만별인데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보고 있어요. 아, 그렇게 남들처럼 막 많이 부르시진 않으시네요. 남들은 막 30%, 40% 부르시는데. 아니 솔직하게 말해야죠. 네. 예, 한 10%, 15%. 요즘 시장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뭐 30% 남는다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한 10%, 15%? 저도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거 갖고 와서 로켓으로도 판매하고 올레이즈도 판매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어차피 사입을 할 거기 때문에 올레이즈도 폐쇄물이지만 완전 최저가물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 사입하니까 양쪽으로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쿠팡이랑 올레이즈인데 그 올레이즈는 최저가로 해도 워낙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나름대로 또 판매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올웨이즈 자체가 무료 배송이에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는 택배를 낮은 단가에 계약하는 게 팩트고 네. 그런 다음에 수입을 해서 원가 자체를 낮추는 게 팩트고, 올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주요 그 소비자층이 30에서 50대 여자분들이세요. 그럼 거기에 타겟을 맞춰서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있죠. 와, 그러면 대표님은 일단 두 가지가 메인인데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거네요. 맞아요. 순수익으로. 맞아요. 그러면 쇼핑몰 이렇게 하시기 전에 그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 전에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직장생활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저 애견 미용사였어요. 아, 진짜요? 네네. 애견 미용사면 돈 될 것 같은데. 한 10년 정도 애견 미용을 했었고, 애견 샵도 했었고. 그 원장님이었어요? 네, 맞아요. 혼자 1인 그러면 샵을. 강아지 오면 의자 앉혀서 네. 몸 이렇게 둘러가지고 잘랐어요? 네. 근데 미용사들 사이에서는 3D 업종이 너무 힘들어. 왜 힘든가요? 강아지를 컨트롤 안 잡고,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사람 머리는 커트하는데 한 2, 30분이면 되잖아요. 맞아요. 강아지는 2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2시간짜리에서 얼마 받는 거예요? 미용마다 다르지만 많이 받으면 한 8만 원? 단가가 좀 네, 됐어요. 단가는 센데 몸이 너무 힘들고 많이 물린다. 그리고 손도 많이 다치고 털도 근데- 많이 먹고. 그러면 10년 정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하다가 이제 코로나 전에 접으신 거예요? 결혼하면서 접고 좀 성격상 못 놀아요, 집에서. 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뭐 알바하러 갈래? 이러면 이제 알바하러 갔다가 배전반 회사에 들어가요. 큰 두꺼비집 만드는 그런 네. 회사에. 들어가서 PC를 아무것도 못 했는데 CAD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또. 어떻게 해요? 학원 다니고. 네. 그래서 CAD 하다가 그때 아이가 한 5살 됐을 거예요. 근데 어린이집에 맨날 늦게 데리러 가고 아이가 아프면 또 보내야 되고. 알죠, 뭔지. 네, 그래서 진짜 그만두고 싶다 하다가 온라인 판매라는 게 있대. 네. 중국 구매대행이라는 게 있대. 이래서 뛰어들었어요. 언제쯤이에요, 그게? 2019년. 그때는 지금처럼 강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제가 집이 경기도 하남인데 막 대전 가고 김포 가고 막 그렇게 어찌 해서 배웠어요. 그렇게. 그 들었던 강사분들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이 시장에?
한 명 있어요. 한 명 살아남아 있어요. 응. 아. 서 과장님. 아, 서울에 그분만 살아계시고 나머지 분들 어디 갔는지 모르네요. 네. 그 나머지 분들은 없어요. 네. 그럼 서 과장님 수업을 듣고 그때 매출을 좀 안 드셨어요? 네, 그때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프로그램이 좋지가 않아서 일일이 배송 대행 그걸 썼어야 돼요. 엑셀로 해서 넘기고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한 건 쓰는데 10,000원 남는 거보다 그냥 비싼 거 더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한 19만 원짜리 막 190만 원에 팔고 막 이랬어요. 한 명만 걸려라. 네, 그 서과장님이 저한테 신고한다 그랬거든. 내가 너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마진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니냐. 별명이 마진이었어요. 와, 그러면 19만 원짜리를 190만 원 올렸는데 사는 사람이 있죠? 팔려요. 네. 그때 느꼈어요. 아 소비자가 네, 현명하지 않다. 맞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중국 구대로 한 매출 어느 정도까지 받으셨어요? 그때 한 3천, 5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진도 좋았겠네요. 완전 좋았죠. 마진 한 40% 됐겠네요. 넘었죠. 와, 그래 눈탱이 막. 근데 어째 온라인 시장이라는 게 중국 구대는 비교하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아이템을. 공산품이니까 원가 산정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보이는 거는 더 비싸게 팔고 그랬죠. 와, 그러면 그때 그렇게 시장이 좋았는데 중국 구대에서 또 어떻게 넘어갔어요? 이제 중국 구대를 한 1년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회사에 가면 회사 일이 계속 로스가 나는 거예요. 회사 일을 안 하고 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장님께 계속 혼나고 네. 무슨 일 있냐 요즘에 왜 일을 못 하냐. 그래서 어느 순간 내 거 하면 돈을 더 잘 벌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3일 딱 고민하고 딱 퇴사했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계속 중국 구대. 아니요. 중국 구대보다 국내 유통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 광고 구자를 보면 저게 얼마의 광고를 태우는 구자일까가 궁금해지면서 네. 소싱하러 돌아다녀요. 전국을. 막 지리산 가요. 꽃감 소싱하러. 네. 그리고 막 떡볶이 소싱하러 막 대단하시네요. 청주 가요. 막 전국을 다 도는 거예요. 막 애기 학교 보내고 KTX 타서 김해 가서 와. 막 안경 공장 다 돌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갔더니 누구세요예요.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듣보잡이. 그래서 그냥 저 아줌마 뭐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판매 실력을 빨리 키워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네이버 라이버도 하고 네. 막 그립도 하고 막 혼자 하여튼 그 6개월을 고군분투 하다가 쿠팡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러면 쿠팡을 알게 됐는데 쿠팡에서 처음 시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위 말해 고액 강의를 듣습니다. 1,000만 원 좀 안 됐어요. 그러면 그분 아직도 생존에 계세요? 예, 그분은 생존에 계십니다. 와, 그럼 그 컨설팅 받았던 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첫 달 매출이 6만 원이었고 4개월 후에 2억 5천을 만든 거예요. 그 컨설팅 내용 일부만 좀 공개해 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알려주세요, 조금만. 그냥 로켓 배송에 관한 거였어요. 로켓 예, 배송. 로켓 배송인데 그 안에서 안 좀 돼. 안 돼. 근데 그것도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유효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많다. 그거는 로켓 배송이지 판매자 그로스는 아닌 네, 거예요. 맞아요. 아. 제가 할 때는 그 판매자 그로스가 아니었고 제트 배송이었어요. 아, 그쵸. 예전에. 맞아요. 그 예. 4년 전이니까. 예. 그러면 대표님은 매출 한 달에 2억 5천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왜 이렇게 잘 되지? 예. 무섭다. 뭐 어떤 제품이 터졌어요? 그냥 생필품이에요. 쿠션 커버 이런 거. 그게 갑자기 주문이 쿠팡에서 갑자기. 왜냐면 대표님 보세요. 쿠팡 로켓 배송은 무조건 하루 만에 들어가야 돼요. 고객한테. 그쵸? 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부산에 물건을 넣었다. 그런데 서울 사람이 보면 하루 만에 못 와요. 맞아요. 플러스 일하고 떠요. 그쵸? 네. 그러면 로켓 배송은 전국 센터에 물건이 다 깔려야 돼요. 아, 맞네요. 그쵸? 누가 시켜도 하루 만에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센터별로 발주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막 하루에 발주량이 막 8천만 원, 1억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냥 쿠팡에다 보내기만 하면 정산 받는 거예요? 맞아요. 팔리나 말도 상관없이. 그쵸? 미쳤네요. 그쵸? 근데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물건을. 그렇잖아요. 1억이 없죠. 들어왔어. 근데 1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엄마한테 빌리고 그런 막 과정이 있었죠. 그쵸. 네. 빌려. 너는 왜 장사 잘 된다면서 돈이 없니? 맨날 이렇게. 현금 카드로도 써보고 다 맞아요. 해보잖아요. 다 땡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업을 키웠죠. 그러면 2억 5천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더 그- 위로 올라갔어요? 아니면 꼬라박았어요?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또 이슈가 있어서 이제 거기까지 하고 강의로 이제 돌아서는 계기가 좀 생겼었어요. 그러면 강의는 네. 하신 지는 얼마큼 되셨어요? 지금 구매대행 강의했던 건 한 3년 되고 로켓크로스 한 지는 한 2년 됐어요. 와, 그러면 딱 5년 동안 다 지금 실제로 셀러 역할도 하시면서 강의를 맞아요. 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은 소싱이 궁금해 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상품을 갖고 와야지 돈을 벌리는지. 음. 그거 대표님이 그래도 이 온라인 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핵심 노하우 오픈 가능하신가요?
진하게 하나.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서 대표님이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거 컴퓨터 화면 보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소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긴 하는데, 일단 도매국을 제일 많이 봐요. 네.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구매 대행할 때 도매국을 굉장히 무시했던 셀러거든요. 중국 구대하는데 무슨 도매국이야 이랬는데, 네. 여기 안에 답이 다 있고, 도매국 같은 경우에는 도매 사이트다 보니까 저희보다 트렌드가 훨씬 빨라요. 네. 물건도 싸게 많이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어떤 다른 셀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키워드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일단 여기 베스트 상품 가서 보시면 저는 여기서 키워드를 많이 뽑아내거든요. 이렇게 쭉쭉쭉 보다 보면 꼭 순위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눈에 띄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거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눈으로 일단 훑어요. 뭐가 요즘에 베스트의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네.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잖아요, 대표님. 그러면 여기서 저는 키워드를 찾아요. 자, 어떤 키워드를 찾냐면 어깨뿔 방지라는 키워드. 키워드 좋다. 이거 그쵸? 네. 아니면 눈슬립이라는 네. 키워드. 이런 거를 찾아서 어깨뿔 방지 옷걸이가 쿠팡에 네. 얼마나 깔려 있는지를 보고. 자, 왜 그러냐면 쿠팡에 아무리 물건을 잘 팔아도 최근 7일 리뷰가 없으면 안 팔린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아까처럼 어깨풀 방지 목걸이 좀 쳐볼게요. 네. 자,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갔을 때 시장을 봐야 돼요. 네. 잘 되는 시장에 들어가서 같이 팔아야 돼요. 네. 그러면 딱 들어왔을 때 로켓 배송, 제트 배송 애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구매 대행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건 아니고, 이거는 다 이렇게 딱지가 많은 애들이 많아야 돼. 아니 이렇게 많이 있는데 들어가면 저는 리뷰도 없고 순위도 안 되는데 누가 그걸 사요? 쿠팡은 랜덤 노출이잖아요. 롤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자, 네이버에 생수를 딱 쳤어요. 그럼 그날의 1등은 전 국민 다 똑같이 보여요. 맞아요. 쿠팡은 다르게 보이죠. 왜? 내가 사는 지역, 내가 평소에 쇼핑했던 패턴을 고려해서 다르게 노출을 시켜줘요. 그래서 네. 초보가 들어가도 충분히 노출이 가능한 시장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로켓 배송이 1페이지에 있을 때 네. 앞뒤 내 상품 뒤에 다 리뷰가 막 9,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는데 그걸 사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디자인인데 다른 썸네일로 들어가든지. 얘 보세요, 지금. 얘 봐봐. 얘 지금 10위에 있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네요. 그죠? 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노출이 된다는 거죠. 리뷰도 없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도 모르는 거지. 리뷰만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초보 들어가도 된다. 어떻게? 가격만 맞춰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도매국에 있는 그 어깨뿔 방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쿠팡에 검색해보고 네. 쿠팡의 판매자 로켓이랑 로켓 배송이 많으면 시장에 들어간다.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가격대만 맞으면. 네. 가격대를. 가격대는 어떻게 그럼 저 확인하시는 가격대 어떻게 내가 확인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상위 8명 애들이 있어요. 거예요? 네. 대충 이렇게 보여서 구성이 비슷하다 이러면 8명 다 더해서 나누기 8 하면 대략적인 시장가가 나오죠. 네. 그러면 내가 그 시장가 맞출 수 있어. 그럼 들어가고. 그 시장가를 도매국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1688 기준으로 해요. 도매국 기준으로는 마진이 안 남아요. 그럼 1688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1688은 만약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면 얘가 중국에서 얼마인지 나와요. 자, 이렇게 알리 프라이스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깔면 네. 내가 지금 보는 제품이 중국에서 얼마인지 가격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1.38 위안짜리 이걸 갖고 온다고 하면 네. 이거는 한국에 갖고 오면 얼마 정도? 이거는 수량에 따라 다 달라요. 수량에 따라서. 1000개 갖고 올 때 다르고 10,000개 갖고 올 때 다르고. 그럼 만약에 한 100개 정도 가져오려고 하면 자, 100개 가지고 오면 한국이 훨씬 낫고. 진짜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업자 통관을 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 관세, 부가세라는 게 붙어요. 네. 그런데 도매국에서 사면 그냥 사면 되잖아, 물건만. 맞네요. 세금이 안 붙죠. 네. 이러니까 수량이 작으면 한국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사입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무섭잖아요, 재고 때문에. 무섭죠, 1000개 사를. 맞아요, 무섭죠. 네. 그래서 일단은 도매국 제품으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괜찮다. 이러면 그때 사입해요. 도매국 제품 어떻게 테스트를 해요? 도매국에서 일단 500원에 10개를 네.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5,000원 사다가 원가네요? 맞아요. 이걸 사서 그로스에 넣어봐요. 넣어보고 동일하게 광고를 한번 세팅을 해요. 네. 근데 잘 팔리는 생각보다 이러면 가지고 오는 거지. 근데 이 500원짜리 10개 5,000원이잖아요. 원가 5,000원짜리인데 로켓 크로스를 팔려면 한 얼마 정도로 팔면 이건 내가 괜찮아요? 얼마나 마진을 가져갈지에 따라 다른 거죠. 그 남들 거 보고. 그쵸? 남들 거 보고 그럼 만약에 10개에 9,900원 했다. 응. 9,900원 로켓 크로스 넣은 다음에 광고 돌려서 팔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내가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번을 더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게 초반에 뭔가에 모르는 트래픽을 받아서 판매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모르는. 네. 그래서 한 번만 더 5개만 더 넣어보고 테스트 해보고 5개 넣어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5개를 사서 쿠팡에 보내는 거지. 로켓그로스로 입고를 해보고 네. 얘가 팔리나? 생각보다 잘 팔려. 이러면 한 번만 더 5개. 아. 확신을 얻는 거지. 네. 나를 믿는 확신을. 그래서 잘 팔리네. 이러면 그때 중국에서 대량 사입. 대량 사입할 때 몇 개 정도 사세요? 저는 이번에 10,000개 주문한 거 있었고 와. 추석 때 다 팔렸어요 제품. 그래서 5,000개 다 나간 거 있었고. 네. 진짜 잘 팔리네요. 그래서 대표님 쿠팡이 트래픽을 무시 못해요. 판매량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수수료 비싸다, 뭐 반품 이렇다 이렇게 말이 많긴 한데 그래도 판매량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와, 그렇게 몇천 개씩 팔리고 나면 대표님은 다시 또 발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또 가지고 온 시간 동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켓그로스는 들어가서 재고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빠지는 추이를 보면 빨리 가져와야겠다. 그럼 바로 발주 넣고 네. 2주 안에 못 올 것 같다. 이러면 도매국에서 사다가 넣죠 일단. 좀 채워놓고. 맞아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매출이 뭐 8천에서 1억이 아니라 2억, 3억, 5억, 10억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쇼핑몰 셀러들은 상당히 막혀 있어요? 제 생각은 일단 자금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쿠팡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뷰가 이렇게 많은 애들 중에 내가 들어가서 노출이 되겠어? 네. 하시잖아요. 그럼 노출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네. 광고비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허들을 못 넘는 거지. 아. 왜냐하면 광고비를 뭐 하루에 5만 원, 뭐 3만 원 세팅하시는데 자다 벌떡벌떡 깬대요. 광고비 맞아요. 때문에. 네. 멘탈 게임이지 약간. 네. 그거 넘어가면 판매되는데 못 참는 거지. 근데 광고를 저도 쿠팡에서 해봤는데 처음에야 뭔가 로아스 좋게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로아스가 안 좋아지게끔 만들어서 광고로 제 손을 훔쳐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될성 싶은 애들은 네. 유지가 돼요. 아, 제외 키워드 같은 거 넣으시는 거예요? 제외 키워드를 제가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크게 의미가 없더라.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네. 없더라. 제외 키워드랑 한 달 보고서 넣고 키워드 넣고 다 해도 맞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외 키워드 저도 크게 의미 없다. 네. 그냥 한 그러면 번씩. 그냥 최적화 광고로 돌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대표님은 도매국 기준으로만 이렇게 소싱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입할 수 있는 뭔가 필살기 같은 게 있으세요? 제 필살기는 저는 하나- 사입을 이제 오래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공장이랑 컨택을 많이 해요. 중국 공장이라요? 네, 제 위챗으로 네. 요즘 신제품 나온 거 있어요. 그거는 1688이나 뭐 중국 사이트에 없는 것들 위주로 지금 그 샘플이 지금 겨울께 오고 있고 제가 또 중국으로 보내요. 똑같은 네. 거 만들어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근데 중국에서 신상품이 국내에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시즌 제품 같은 경우는 노멀한 거, 유행 안 타는 뭐 머플러나 이런 네. 것들 매년 나가는 것들 네. 그런 거 위주로 그러면 하죠. 직접 보신 다음에 뭐 디자인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하세요? 그쵸. 아. 하고 그때는 이제 대량 발주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완전 목숨 걸어서 팔아야 돼요. 그쵸. 왜냐면 이렇게 제가 테스트 한다고 한 제품들은 시즌 제품은 테스트가 안 돼요. 그쵸? 네. 저희가 지금 목도리 올리면 테스트 안 되잖아요. 안 되죠. 힘들죠. 네. 테스트 제품은 시즌 제품이 아닌 4계절 쓰는 제품을 테스트하고 시즌 제품은 이미 쿠팡에 잘 팔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거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잖아요. 카테고리만 해도 진짜 수천 개가 있는데 네. 뭔가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돈을 들이잖아요. 그래도 최소 뭐 도매국에서 10개를 사든 20개를 사든 네. 한 3만 5만 원 될 텐데 네. 그 선택할 수 있을 때 조금 도움 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 이게 겨울 제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 보세요. 이 네. 사람이 지금 배송비 포함해서 8,400원에 팔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이 배송은 로켓도 아니고 제트도 아니에요. 그쵸. 일반 배송이죠. 시간이 꽤 걸리게 오고 그쵸. 있죠. 오늘 시키면 수요일날 온대요. 맞아요. 그쵸. 그런데 그럼 궁금하잖아. 이 사람 왜 그로스 안 하지? 그렇죠. 저도 궁금해요. 로켓 안 하지? 네. 왜?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팔렸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근데 저희 쿠팡 저희한테 데이터를 안 주잖아요. 네. 그럼 들어가서 리뷰를 최신순으로 한번 보세요. 그런데 11페이지부터 리뷰를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겨울에 봐야 되니까. 네. 2월 1일이에요. 그쵸? 네. 자, 쿠팡은 저희한테 데이터를 안 주고 쿠팡 고객도 리뷰를 절대 안 씁니다. 잘 안 쓰죠. 쓰세요? 안 써요. 한번 써보겠어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보통 그냥 추측은 리뷰 이거 날짜 하나당 보통 15개에서 20개 팔렸다고 추측을 해요. 그냥 네. 추측. 그러면 11페이지에서 20페이지 가면 근 한 달이죠.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팔린 거예요? 진짜 많이 팔린 거예요. 많이 팔렸죠. 그쵸? 네. 그러면 저는 이런 것도 그냥 그로스에 넣어볼 만하다 생각하거든요. 왜? 일반인데 이렇게 잘 팔렸으면 그로스는 더 잘 팔린 이분은 왜 거잖아요. 그로스에 안 넣었을까요? 저도 궁금한데 모르겠죠. 이거 돋보기 한번 눌러보실 수 있나요? 이것도 1688에 파는 제품일 것 같은데. 100% 있지 않을까요? 네.
국내에서는 저 가격이 안 될 것 같고. 그쵸? 그러면 이 근데 사람이 썸네일을 잘 만들었나? 뒤에 뭐 배경을 조금 지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아니면 그죠? 손이 똑같죠? 맞네요. 와.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럼 원가는 얼마로 보면 되나요? 오이안으로 나오는데 5위안이면 곱하기 200하면 1,000원. 1,000원 정도. 국내 오면 1.4배 하면 1,400원, 1,500원. 더 비싼가요? 물량에 따라 다르지만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쨌든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죠. 이렇게 보면.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일단 뭐 키워드도 맞고 도메코 베스트 제품도 맞는데 쿠팡에서 일반적으로 잘 파는데 그로스에 안 들어가 있거나 그거는 계속 그냥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뒤져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카테고리 도장떼기라고 제가 하는데 들어가서 일단 다 봐. 보고 왜 안 들어갔지? 예. 판매량이 이렇게 좋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이 리뷰가 진성 리뷰인지 아닌지는 이제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어요? 요즘에 아. 가구매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많죠. 그 가구매 할 때 저도 이제 수업 들어보면 예전에는 50개, 100개였는데 요즘에 가구매 할 거면 1000개부터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0,000개 사와서 1,000개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맞아요. 근데 초보가 지금 힘들죠, 솔직히. 그 돈이 그쵸? 엄청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갔죠. 예. 근데 그래도 10,000개 갖고 쓰면 1,000개 투자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 그렇게 해도 남으니까. 남죠. 남죠. 그러면 이게 진짜 구매를 한 건지 가짜 구매한 건지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리뷰가 쿠팡 판매 고객들이 리뷰를 안 쓰니까 네. 막 사진 넣고 막 이렇게 100% 텍스트 막 길게 쓰고 막 장점 뭐 단점 막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그건 가리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요즘 판매자들은 또 별만 찍는 리뷰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근데 왜 사람들은 리뷰를 달까요? 자기한테 혜택이 없는데? 실제로 리뷰 다세요? 저도 안 써요. 저 쿠팡에 하루에 물건이 한 3개에서 5개씩 거의 340일 정도 오거든요. 네.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저도 제 와이프도 쿠팡 어. 리뷰 쓰는 방법 몰라요. 저도 안 써요. 안 쓰는데 그러면 그냥 252개 다 가구매든지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리뷰를 썼겠네요. 아니면 그냥 별만 찍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왜 별을 눌러요? 아니 별 찍으라고 오잖아요. 그 폰에 와요? 오죠? 와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와요. 여기 떠요. 네. 뭐 구매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별만 귀찮아서 찍으신 분들도 그럼 있고. 그거 판단하기에는 정말 정성스럽게 쓴 사람은 가구매겠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긴 하겠네요. 맞아요. 그냥 이제 그거는 이제 판매 경험이나 이런 뭐 온라인의 노하우나 이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쿠팡에도 차라리 그 광고비를 쿠팡에 쓰자. 저는 이게 더 효율적이었다라고. 예. 그러면 대표님이 일단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면 그래도 성공률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네이버랑 쿠팡이랑 판매가 잘 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 되게 잘 팔려. 근데 이게 쿠팡이 잘 팔린다? 보장 없어요. 그래서 시장 조사는 쿠팡 안에서 하는 걸로. 대표님은 왜 스마트 스토어는 안 하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워요. 예. 그러면 아예 스마트 스토어는 배제하고 쿠팡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쿠팡이랑 폐쇄물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 쿠팡에서 계속 그렇게 뭐 판매자 배송 같은 거 하면 계속 이 시장이 유지되고 우상향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경쟁자들이 많이 나와서 시장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살아남을 사람들은 계속 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버티기. 버티기. 네네. 장사가 조금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보통 저희가 관심 있으면 검색해서 그 사람 찾아가서 강의 듣고 막 실행하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넘어가고 에이 안 되네? 또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점프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배운 거는 갈아 넣어서 열심히. 대표님 그래도 강의를 뭐 4, 5년 하셨으면 꽤 오래 하셨는데 되는 사람은 왜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될 것 같나요? 뭔가 공통점이 좀 있나요? 아니면 있어요. 어때요? 되는 사람은 약간 저 같은 성격. 네. 일단 하고 안 되면 그때 생각해. 약간 네. 이런 느낌이고,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막 세금 어떻게 해요?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막 직원 어떻게 구해요? 막 이런 것들. 아직 매출도 안 나는데. 없는 데서 그 나중에 걱정하셔라. 그리고 막 올리면 주문 들어오면 어떡해 이러신 분들. 안 들어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를 그런 계속. 분들은 어떻게 강의하고 알려주세요? 그 좀 답답하신 분들은. 일단은 멘탈 관리를 시키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해보지도 않고 너무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저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PC도 못하고 강아지 이용했으니까. 네. 예. 저도 했잖아요. 그 대표님은 좀 특이한 케이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강의를 하시면서 네. 수강생들이 성과가 좀 나오나요? 어때요?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네. 전 수업 끝나고 피드백 오는 거나 이렇게 들어보면 보통 한 10% 정도. 10% 정도. 근데 그분들이 한 1년 유지한다. 이 10%. 1년 넘어가신다. 거기서 또 한 7%? 여기서 또 3년 넘어간다. 한 3%?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100명 수업 들으면 10명 정도도 성공률이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냉정하게 말하면 본인 사업하는 거잖아요. 돈 맞아요. 벌려고. 그쵸? 맞아요.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저 아줌마도 돈 번다는데 나는 왜 못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빡쳐서 해야 돼요. 네.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어쨌든 이커머스랑 물류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물류를 좀 유통을 좀 크게 하고 싶어요. 유통. 네. 그래서 크게 한다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중국도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에도 뭐 물류센터 같은 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아마 제가 가지고 와서 뭐 수강생들한테 도매로 내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물류 쪽에서 좀 일을 하고 싶다. 그럼 결국은 중국에 있는 물건을 갖고 와서 괜찮은 제품들 올려놓으면 뭐 수강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갖고 와서 팔게끔 하는 네, 것까지.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유통이나 이런 물류 도매는 추천하지 않던데 해보셨던 분들이 아, 저도 해봤죠, 물류를. 예. 그런데 돈이 돼요? 크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작게 하면 네, 작게 하면 힘만 들 것 같고 제 주위 사람들 다 작게 해서 힘들어하는데 네.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사람 장사잖아요. 저는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인맥이 계속 넓어지고 하면 물류 쪽도 한번 생각하고 있다. 네. 또 대표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쇼핑몰 하시는 분들 중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온라인 시작한 지 5년 됐는데요. 처음 시작한 계기는 50만 원만 더 벌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둘인데 눈높이 2개 시킬 수 있고 아파트 관리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눈 떠보니까 일이 이렇게 커졌긴 한데 지금 접근성이 제일 좋은 건 저는 온라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 되게 많잖아요. 정보도 많고. 그런데 일단 선생님 한 명 선택해서 저는 유료 강의를 꼭 제 거 들으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듣고 가야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낭비 안 하고. 그래서 강의 들으시고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실행 열심히 하셔서 팔아보는 경험만 해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판매 경험을 못하니까 포기하시는 건데 한번 열심히 꾸준히 해보시면 저는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